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의 곽수산이 아닌 오늘 1일 MC 강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큰 방송에 또 게다가 대진행자 곽수산 씨의 자리를 하루라도 대리를 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인데요. 곽수산 씨도 이걸 보면서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파워 MC 강유정이 왔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은 저보다 더 슈퍼 파워입니다. 슈퍼 파워 두 분의 패널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노무현재단의 황희두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보다 강유정 의원님의 이 일일 내 건. 홍보대사 다음 주에도 미리 주시면 제가 네, 미리 준비를 일일 원래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셨어야 됩니다. 강유정 TV 잘 나오고 있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계좌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알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무현재단의 황희두 이사님께서 저의 또 패널 친구 역할을 해주시는 이유는 조금 더 한 번 더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짝지가 좀 된 까닭이 있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매우 안타깝게도 동시간대 이재명 대표가 지금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중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깜짝 아이디어로 한창 그 토론 중인 이재명 대표가 받은 질문 내지는 하신 대답 중에 좀 저희가 받아서 한번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혹은 나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한번 좀 즉석에서 한번 코너를 마련해 볼까도 생각 중이니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출연 중인 100분 토론 또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보셔도 가슴 아프지만 됩니다. 저희 나중에 스트리밍으로 보셔도 되니까요. 아니면 두 개 띄워놓고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하나는 TV로 아니면 하나는 랩탑으로 이렇게 좀 보셔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오마이TV.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마이TV 또 많이 좀 애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좀 오마이뉴스는 또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네. 굉장히 소중한 언론 자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독, 좋아요, 조태구알이라고 요즘 많이 하죠. 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이 좋아요를 많이 클릭을 해줘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독자 수와 함께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 아무래도 그 현안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민주당의 과제나 전략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님 오늘 민주당의 과제와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내일이면 그 예정된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기일은 다 끝납니다. 일정은 끝난 네, 거죠. 네, 네. 저 그러면은 많이 질문 받고 많이 언제 대답하셨겠지만 나올 거냐? 맞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10차 변론 기일이고요. 10차 변론 기일은 헌재가 잡은 변론 기일 중에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다만 내일 증인 3명의 신문이 예정돼 있고 평상시보다 늦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최후 진술의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윤석열 측 대리인이 충분한 시간을 좀 달라라고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단체로 다 사퇴할 것처럼 변호인들이 그렇게 또 엄포를 놨기 때문에 중대 결심 한 번 더 반복한 건가요? 중대 결심을 네.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또 중대 결심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혹여나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헌재가 칼처럼 막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내지 최대 2번 정도 더 잡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3월 10일 안팎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예상도 그래서 조금 넓게 봐서 3월 중순 무렵이 중순 무렵, 네. 아닐까라고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이 질이 멸렬한 시간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 시간들을 견디는 것도 네. 한계가 있고 지금 날이 좀 따뜻해졌다가 좀 추워지니까 이제 또 추워져요. 더 네. 혹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2월이 모든 분들에게 참 혹독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황희두 이사님과 제가 짝지가 됐다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네.
공동위원장입니다. 어떤 어. 공동위원장인지 우리 황희두 아이 뭐 자꾸 이사님께서- 들어. 오늘은 제가 또 1일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네, 황희두 이사님께서 구독, 한번 네. 게임 특별위원회 네. 게임 특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강유정 의원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게임의 산업 진흥 네. 쪽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용자분들의 권익 보호. 여기에 이제 주로 젊은 게이민들이 또 가장 관심이 많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뭐 시절부터 꾸준히 그 게임과 e스포츠 쪽에 관심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남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도 또 많은 또 투자와 관심을 가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 게임과 e스포츠를 누가 대변해 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그 의지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를 이제 이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첫 스타트로 이 게임 특위 구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거 말고도 또 되게 중요한 게 이명박근혜 정부 때 게임을 어떻게 봤었냐? 이 방송이니까 표현이 좀 그러지만 땡약. 그걸로 맞아요. 이렇게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를 계속 밀어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재명 대표님이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다. 물론 그동안 이제 그 쌓인 과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분노한 지점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그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강유정 의원님과 함께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법률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뭐 국내 대리인 제도라던가 아니면 황희령 아이템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만 가령 질병화 코드 문제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여기 보건복지위원장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와 함께 좀 연결돼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이 특위라는 건 단순히 산업만 진흥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진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라는 이재명 대표님의 표현에 의하면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뭐 말 그대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도 맞아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막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나만 보고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각오가 좀 드러난 상황이었고요. 과거 네. 핀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기업이 있었어요. 노키아라고. 핸드폰으로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던 기업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했고 대량 해고를 했을 때 노키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해고 대상자들을 그냥 해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부 비용을 대고 기업이 일부 비용을 대서 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해고자들 중에 일부가 교육을 받고 다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핀란드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린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슈퍼셀이라는 게임 회사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도 게임 산업 자체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또 접목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산업 부분을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저 이도명 TV에 출연하신 이재명 대표,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거의 하루에 1개 정도 출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출연하시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도 A, B, C, D, E 이렇게 그 알파벳의 초성을 따서 좀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C가 컨텐츠 분야였던 거죠. 네. 그 중에서도 그 이동형 TV에서 좀 게임 분야 컨텐츠를 좀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어떤 얘기도 하셨고 또 뒷얘기는 또 따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뒷얘기를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아까 그 방송에서 뭐 쭉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동안 이제 게임을 바라볼 때 뭔가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하니까 저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인식에 대해서 게이민들이 왜 분노하는지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트러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그 얽힌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교육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의료계. 여성계라든지 네. 의료계, 종교계 이런 장벽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동안 게임인들을 대변한다는 게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좀 더 많이 그 사회 주류가 되고 그러면서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게임을 바라보던 인식관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대화와 뭐 타협, 저는 이게 요런 데 쓰여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좀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다 하면 그런 건 좀 걷어내고 어떻게 하면 또 이용자들이 조금 더 많이 이 게임에 그 장벽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또 많이 해왔고 이걸 또 이제 현실로 정책의 개선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많이 나눴습니다. 그 제가 질병 코드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을 때 어떤 게임을 하시는 분이 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이런 토론회를 하면 학부모협회 분들도 오시고 종교계 분들도 오시고 의료계 분들도 오시는데 막상 사용자분들은 거의 올 기회가 게임을 하시는 없다라는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는 단지 오시는 참석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공론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임 특기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게임과 관련된 문제든 미래의 핑크빛 미래든 네. 산업적 전략이든 간에 대놓고 공론화해서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한번 무대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무대에 많은 분들이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